네, 이어서 김재환 아티스캐피탈 대표 연결해서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슈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비디아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AI 최대 수혜 기업의 위험을 증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시작이 됐다며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잠시 주춤했던 AI 랠리가 다시 시작이 될지 향후 기술주에 대한 전망도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제 전 종목에 걸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3대 지수가 거의 이제 초토화된 수준이죠.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다우지수에 포함된 30개 주식 중에서 24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단 예를 들어서 6개 종목, 6개 회사만 올라가고 24개가 떨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실적 호조를 발표했습니다. 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실적 호조를 발표했는데 이미 어떻게 보면은 미리부터 예상해서 미리부터 올랐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개장 초 엔비디아가 이제 오픈하면서 한 6.6%를 오르면서는 이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냥 수직 하락하기 시작해서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마감할 때는 0.58%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이로 봤을 때는 6%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간신히 약세를 모면한 수준으로 이제 마감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통 이게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buy the rumor, sell the news라는 리액션이 전형적인 티피컬한 buy the rumor, sell the 리액션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엔비디아만 나홀로 상승하고 나머지 주식들은 기술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장 초 강세를 보였던 것들은 다 약세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AI 관련주들도 일제히 개장 초 상승했다가 막판에 가서는 다 이제 하락세로 틀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만큼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실적을 봤을 때는 수익이 작년에 비해서 EPS가 무려 429%를 증가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01%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거기다 더해서 3분기, 다음 분기 매출 전망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25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스트리트 포캐스트가 근데 이제 160억 달러 정도로 28% 정도를 더 늘어난다고 예상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상당히 좋은 소식이에요. 또 거기다 더해서 25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자사 주식을 매입한다는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로서는 한마디로 뭐냐면 좋은 소식, 발표할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은 다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 초 랠리 모드가 강세가 거의 약세로 뒤집어졌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올해 엔비디아가 주가는 벌써 222%를 폭등했습니다. 3배가 넘게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2021년도 11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예를 들어서 11개월간 이제 네스닥이랑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조정을 주면서는 폭락을 거듭하면서 작년 2022년 10월 달에 엔비디아가 떨어졌을 때가 주당 108달러였었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 11월 사상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69%, 거의 70% 가깝게 폭락을 했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수직 상승해서 올라온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가동시켰을 때가 지난번 1분기 이제 실적 결과를 발표했을 때가 5월 25일 날입니다. 정확히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실적 발표한 다음에 폭등하기 시작해서는 그다음부터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제동이 걸린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이미 사람들이 벌써 오를 거를 많이 예상하고 그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이 엔비디아가 오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기술주들이 또 다시 한번 리더십이 발동하면서 네스닥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그러지 못하는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투자 등을 봤을 때는 바이 레이팅 주는 회사가 한 35개 회사, 그리고 홀드가 하나, 그리고 이제 팔아라. 셀 웨이팅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면 웨이팅 준 거 중에서 97%가 엔비디아가 바이 웨이팅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투자사들이 이제 일제히 뭐 프라이스 타깃 같은 것들도 상향 조정시켰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올랐던 거를 거의 못 오르고 이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그동안에 사자 쪽으로 쏠렸던 투자 심리가 8월 달 들어서는 확연히 아주 그냥 차이나게 예를 들어서 이제 팔자 쪽으로 완전히 틀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8월 달 들어서는 네스닥 같은 경우가 7%를 떨어졌습니다.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대 지수가 폭락세 조정을 주기 위해서는 10%인데 이 어떤 지수도 10%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거가 네스닥이 7%를 떨어졌는데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나란히 23주 만에 최악의 주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내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현재 같은 경우도 오늘도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한 1.3%가 오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이게 더 이제 상승세로 마감할지 아니면 하락세로 완전히 틀어질지가 판가름 나겠지만 일단 오늘까지는 1.3%를 내스닥이 오른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일 같은 경우도 강세로 끝난다고 하면은 내스닥이 거의 4주 만에 처음 이제 상승한 주로 마무리하는데 지금 이제 잭슨홀 그 파월 의장의 연설 같은 경우가 완전히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잭슨홀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단 8분 동안에 잠깐 얘기하면서는 완전히 패닉 셀링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8월 달부터 작년 10월 22일까지 13일 정도니까 거의 2달 동안에 내스닥이 무려 19%를 폭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미 8월 달 들어서는 장은 떨어지면서 셀러프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일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하냐에 따라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짝 숨고르기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상승세가 재개될지 아니면 여기서 진짜 급격하게 더 밀리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숨고르기가 완전한 그 크래시온으로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지가 이제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재가. 네, 그렇다면 최근 뉴욕 증시에서 주목하고 있는 특징주가 있다면 투자 시각에 대해서도 살펴주시죠. 일단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주들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디스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S&P도 그렇고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면서 은행주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눈에 띈 것들은 소매 주식들입니다. 소매 주식들이 이번 주 같은 경우 거의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더해서 이제 리테일의 ETF인 XRT 같은 경우는 8월 달 들어서 무려 8.8%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우, 내스닥,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았는데 리테일, 소매 주식의 ETF는 벌써 8.8%니까 거의 조정 10%까지 근접하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풀 낙하가 있습니다. 풀 낙하 같은 경우는 이 실적, 수익도 마찬가지고 매출도 마찬가지고 예상치보다 못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못 나왔고 이 매출 같은 경우도 18억 달러가 이제 18억 1,000만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10% 정도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분기 배당금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주지 않는다고 중단시켜버리면서는 어제 풀 낙하가 장중 최고 36%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하루에 36%를 떨어졌을 때가 언제냐면은 53년 만에 어제가 최악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는 올해 들어서 59%를 폭락한 13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풀낙하 같은 경우도 어제 완전히 진짜 폭락을 거듭하면서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고 또 거기다가 이제 뭐 팬데믹 때 그 팬데믹 달링이라고 하고 있는 펠라톤이 있습니다. 펠라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실적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실적이 엇갈린 실적 결과입니다. 지금 수익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못 나왔고 레버뉴는 예상하고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22%, 23%를 폭락하면서는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 33%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펠라톤이 2019년도 9월 달에 상장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펠라톤 같은 경우가 2021년도 1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가 주당 171달러 9센트입니다.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무려 주가가 97%가 폭락해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봤을 때는 나이키가 있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11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이키가 11일 연속 떨어졌을 때가 언제냐? 43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면서는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도 9개월 최저치를 밀린 상태고 또 2월 달에 1월 달 들어서 2월까지 한 달 정도 바짝 나이키가 이제 반등하면서는 10개월 최고치까지 이제 도달했는데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24% 정도가 이제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럼 나이키 같은 경우는 소매 업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매 주식들이 이번 주 눈에 띄게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